하나오션 2025년 1분기 실적을 솔부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4.1%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4회전이고 PBR은 5.606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석 내용의 요약입니다. 2024년 1분기 원가 손익으로는 흑자로 결산하였으나 사실상 적자였다. 계약자산의 증가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분기 전분기보다 상대적으로 계약자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은 2번 전체 범위로 볼 수 있으나 정확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약자산의 증감의 갭은 대손상과 관련으로 추정되나 불분명합니다. 구대우조선해양의 불투명성은 새로운 점령군으로 한화가 들어왔으나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은 개선된 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E&I 사업부, 구프렌트 사업부 신규 협력사 모집 공고를 냈네요. 5월 8일 날. 회사 홍보 사진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분기에 3조 1,670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40.6%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7조 4,379억 원으로 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 29.6% 낮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 7.4% 상승했고 판매관리비가 무려 89.2%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2,587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70%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2%로 6.2%나 상승했습니다. 스르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6천억 원대로서 2.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그 차이가 마이너스 37.7%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해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수주 판매가가 크게 더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르풋율은 18.5%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45.4% 증가했습니다. 기호의 생산성 1.12로 전년도 0.73에서 39%가 상승했습니다. 스르풋 영업이익은 1,68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9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1,3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조 원대나 되는데 7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 중에 있는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주 사항을 보면은 나름대로 그 회계 기간을 좀 넣습니다. 설명한 거를 보면은 그 넘어온 2월액에서 그 분기에 신규 수주한 거를 합치면은 34조 3천억 원대인데 기납품액이 3조 3천억이라고 빼면은 수주 잔액은 31조 정도 된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3조 1,6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갭이 1,373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유사한 금액을 찾아보면은 유동성 확정 계약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뭐 얼추 좀 비슷하게 좀 되어 있어요. 회사의 그 주석 설명은 수주잔고에 대한 설명이 있고 수주 총액은 여기 구두로 설명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이 기납품액은 위험 회피 회계 처리에 따른 확정 계약 또는 부채의 매출 가감액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금액이 근데 더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 유사치 이게 그 엉뚱한 수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납품액과 매출액과의 차이는 유동성 확정 계약 자산의 감소액과 얼추 비슷하나 필자의 수준으로는 그 인과관계 추적은 어렵겠습니다. 유동성 확정 계약 또는 부채 자산은 KIFRS 1115에 의거한 계정 과목이라기보다는 회사 나름대로 그 관리를 위한 계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청구가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수채권 계정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청구는 안 했지만 청구가 확정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이런 갭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물은 안 해본 입장에서는 그냥 추정만 해볼 따름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회사는 141억 9,300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매입액이면은 A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5천억 원대로서 21.2%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무려 45.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약 1조 4천억에서 판매관리비 1,515억 원을 뺀 1조 2,470억 원이 공장 조선소의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42%로 15%나 펄쩍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 비율이 15%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은 재고자산 명세에는 제공품의 증감뿐이 없다 이 말이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만 해당하는 겁니다. 갭이 1,516억 원인데 회사는 원재료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그래도 갭이 18억 9,700만 원 나는데 요게 나머지 뭐 저장품이나 미착품도 아닙니다. 확인해 보면은 어쨌든 원재료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계약자산의 증감의 갭 여기 있는데요. 현금 흐름표에서 표시한 거는 현금이 508억 원이 나갔으면은 계약자산이 508억 원만 증가해야 되는데 765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257억 원이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도 그 현금이 나간 것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대선상과 관련해서 환입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이 공정 진행 중인 거를 평가하는 방법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하나오션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계약자산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1단계의 갭,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22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30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230억만 감소하면 되는데 774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545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살아먹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422억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121억 원의 재고는 어디다 팔아먹었다 라고 무식하게 말하자면은 그 검사가 취조를 한다면은 이거 밝혀라. 그 재고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건비는 2,95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하네요. 2024년 말 인원인데 평균 임금이 1억 1,57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9.8%가 상승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22.2%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50.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1억 원대를 넘게 받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선박을 만드는데 현장에서 고생들은 물론 하겠죠. 용접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게 주요 작업일 텐데 HD 현대중공업이 나오면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HD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그 고임금이 아닙니다. 1억 원대 이하인데 조금 더 처음에 경영혁신을 하고서는 한 7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됐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잔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도 적기에 그 배를 진수를 시켜요. 경비를 공정관리를 잘해서 경비를 아끼고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뿐이 아니고 인건비가 잔업을 안 하면은 다른 비용도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 잔업 등은 역시 전기 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HD 현대중공업 조금 늦게 공시가 되는데 그때 분석을 해서 현대중공업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두 회사가 협동으로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소수점 두 자리로는 5.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슬로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역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해야 된다.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느냐? 이 자료는 하나오션이 아니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쪽에서 나온 거니까 또 찾기가 그래서 미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안 됐어요. 8.9% 내려갔습니다. 배 만드는데 철판하고 뭐 섹션이라는 게 있고요. 페인트 이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중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가중 평균을 할 방법은 없고요. 제품 가격은 주로 컨테이너선 VLCC 탱크선 여기 LNG는 탱크선이 있죠. 어쨌든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1.3% 하락했습니다.
의도한 거하고는 다 반대로 데이터가 나오죠. 검증이 실패됐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계약자산 공정 진행률을 속된 말로 좀 부풀려 가지고 훅과실 넣어 가지고 계약 자산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을 낸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예측은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 내배를 합니다. 그러면 한 12조 6천억대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거의 같은데 매출 재료 비율이 50%라고 반, 가공비가 반. 아주 그 조선업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료비 반, 가공비 반 이렇게 그냥 표준으로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조 7,900억 정도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조 7,500억으로 매출 사업 계획을 한다면은 한 7,570억 정도 이익이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1.5 회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그 1.7 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작업하는 거를 빨리빨리 끝내서 추가 그 매출 확정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1조 14조 6,700억 정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그 예측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그 실적은 감소하죠. 그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그리고 재고가 증가하면은 슬프드 예측은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예측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EAT 현금 순이익 3,905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400억이 되겠고요. 최종 1,29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채권자가 2,12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3.4%가 됐습니다.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레버리지율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주주들이 71억 원을 또 추가로 납입을 했는데 주식 선택 부여권으로 129억 원이 들어왔고 신종 자본증권 이자 비용으로는 주주들한테 58억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결과론적으로는 71억 원의 현금을 더 회사에 자본을 늘려줬다. 이렇게 잉여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78,200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44,4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5.06 상태고요. 250%나 3개월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3.14%, 한화 시스템이 11.57%, 한화 임팩트 파트너즈가 9.26%, 한국산업은행이 19.5%, 국민연금이 5.88%, 외국인이 12.6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스루프 회계로 통용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새로운 세계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중에 하나로서의 스루프 회계가 태동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